전 세계 168개국 약 8,700만, 중국의 화교 정책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되기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대만과의 국교 단절을 외칠 때 우리를 도와준 대만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며 세계에서 가장 늦게 주 대만 공관문을 닫겠다고 선언, 목전에 소리를 얻고자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며 국가적 의리를 지켰던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화교에 대해서는 단호한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1945년 해방 당시 국내 거주 화교는 60만 명이었으나 1961년 군사혁명 이후 정부의 강력한 화교 정책으로 국내 거주 화교는 1975년경 5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 당시 정부 정책은 화교의 경제활동 억제책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정도로 이들의 경제 봉쇄 정책은 화교들에 의한 재반 인허가 사항 제한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 매입에 대한 행정관서에 허가 제한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구입도 할부 구입은 제한됐고 할부 구입 시 공무원 3급 이상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조치는 아예 판매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화교는 중국 밖에서 거주하는 중국인을 가리키는 말로 현지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은 화이누로 구분해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68개국에 약 8,7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중국의 소프트파워 굴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화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공세적으로 바뀌면서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동남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통적인 정책은 최대한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뿌리를 굳건히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이 현지에서 시민권 혹은 국적을 얻고 해당 지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장려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원래의 뿌리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국적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아가든 중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때문에 이 새로운 정책이 동남아시아에 이미 뿌리를 내린 중국인들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남아 내에서 민족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CMP는 특히 화교 인구가 70%가 넘는 싱가포르와 같은 곳에서 이런 정책은 매우 큰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반중 정서가 높아지고 있기에 이런 정책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등에서 반중 시위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선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중이라서입니다. 태국의 최대 기업으로 꼽히는 CP그룹, 필리핀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 졸리비 등이 대표적인 화교 기업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억만장자 중 많은 이들이 화교이며 동남아 재벌 중 화교 자본과 닿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 양극화가 비교적 심한 이 지역에서 부의 상징인 화교가 현지에 제대로 동화되지 못한다면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CMP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민족주의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살고 있는 화교들은 본국의 정책에 굉장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을 더욱 깊이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우린 미국 같은 건달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잘한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